안녕하세요, 한가스포츠입니다.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? 그래가지고 뭐 자전거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자전거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. 근데 생각보다 자전거 여행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. 이게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자전거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, 또 시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실패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네,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자전거 여행을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니면은 완주를 하시더라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제 가만히 좀 따져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,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체력. 이 체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, 특히 여행 처음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출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해요. 근데 장거리 여행은 이제 뭐 신혼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그런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만 가더라도 뭐 체력이 없어가지고 짜증내다가 이제 뭐 서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거랑 비교하는 것처럼 일단은 자전거 여행에서 체력이 없이 갔다가 이제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두 번째로 먹고 자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뭐 일단 자전거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잖아요. 뭐 오늘은 여기까지 가야겠다. 뭐 내일 스케줄은 이렇게 가 있다.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데 그 스케줄을 무리하게 지키면서 타다가 이제 밥도 안 먹고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냥 열심히 타다가 보면은 이제 저녁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간신히 도착을 하는 거죠. 네, 결국엔 이것도 이제 체력과 관련된 문제인데, 뭐 숙식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 뭐 장거리 라이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. 뭐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도 이제 뭐 기본적인 옷가지라던가 뭐 세면도구 그 정도만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, 사실 기본적으로 펌프라든가 펑크 패치, 뭐 예비용 튜브 그 정도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게 없어가지고 라이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자전거 여행을 어떻게 다녀와야 이제 성공적으로 다녀올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첫 번째로 일단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겠죠. 예, 이 계획이라는 거는 어디로 갈 것인지, 그건 당연하죠.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, 최소한의 경로는 파악을 해 놔야 됩니다. 요새는 뭐 네이버 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전거 경로 같은 것들이 잘 파악이 돼 있잖아요. 저 자전거 탔을 때,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제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스마트폰이 이제 제대로 이제 뭐 보급되던 시절도 아니었고, 그때는 지도, 여행 지도랑 그리고 나침판을 들고 다녔죠. 이정표랑 나침판, 지도만 있으면 사실 못 갈 데가 없었어요.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잘 돼 있고,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길 안내 같은 경우도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돌아다니고, 길도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잘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, 그때는 이제 국도로 서울서 부산까지,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. 예,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 나왔듯이 숙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일단은 뭐 혼자 라이딩 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명이 같이 라이딩을 하느냐, 그거에 따라서 좀 더 갈리기는 하는데, 일단은 혼자 다니실 것 같으면은 사실 텐트라든가 코펠 그런 것보다는 뭐 모텔에서 주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밥 같은 거는 식당 가서 사 먹는 거, 그런 거를 좀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. 이게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제 코펠을 밥 해 먹는 거 자체도 이제 여유가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. 이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이제 장도 보면서 뭐 텐트 칠 자리 같은 것도 이제 좀 미리 알아놓고 그렇게 다니실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, 혼자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실 여유를 내면서 여행 다니시는 게 아니면은 위험해요. 첫 번째로 또 위험하고, 꼭 이제 권장하지 않는 것이 이제 야간 라이딩. 여행을 하면서 자전거 야간 라이딩 하는 거는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사실 절대 말리고 싶어요. 야간 라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동네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밤에는 내가 아는 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, 전혀 모르는 길을 밤에 혼자 다닌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. 뭐 자동차라든가 그런 뭐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지만, 길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좀 많고, 그리고
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기도 해요. 예, 세 번째로 자전거 여행을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라 팀원이랑 같이 다니신다면은,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SCB, 마린, 메딕, 그리고 뭐 벌처, 그리고 셰프,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나눠요. 역할을 나눠가지고 SCB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뻔하죠. 이제 짐을 나른다거나 뭐 텐트를 친다거나, 그리고 뭐 셰프가 구해오라는 식재료가 있으면은 그 식재료를 구해오는 역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메딕을 했었는데, 이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전거를 고치는 거죠. 이제 정비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정비를 해주는 역할도 좀 필요하고, 그리고 그 벌처 같은 경우는 자전거 경로를 미리 파악을 해놓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 전체적인 이제 라이딩 팀원들의 페이스를 이제 좀 맞춰주고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예, 마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뒤에서 달리면서 이제 라이딩에서 이제 뭐 낙오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페이스를 뭐 맞추지 못한다거나 그런 팀원들이 있을 때 이제 다독여주는, 이제 뒤에서 똥침을 놔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죠. 사실 라이딩 대열에서 이제 제일 뒤에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실력자가 다니는 게 좋습니다. 제일 힘이 많이 들고 자전거 라이딩 실력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. 네,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다음에는 자전거 여행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